안녕하십니까, 박 대표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조선해양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만 오전에 한국조선해양도 꽤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오늘 대형주들 보는 데 있어서 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형주들을 봤을 때는 오늘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온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추가로 차트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올 텐데,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유는 명확합니다. 보시면 자회사 현대사모중공업에 대한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, 이게 보시면 쭉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가 현대사모중공업의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, 그때 계약한 내용이 현대사모중공업을 상장시키겠다.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 상장 후에 엑시트를 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생각이었겠죠. 그런데 그 사모펀드로부터 한국조선해양이 주식을 다시 현대사모중공업의 주식을 사오겠다라는 공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렇다면 사실상 상장 철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에 따라서 호재로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기사로도 보면은 굉장히 이 기사 잘 나와 있는데, 보시면 지금 상장 조건으로 빌린 사모펀드와의 계약 종료 쭉쭉 내용이 나와 있고, 쭉 보시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4년 9월이 아직 안 되는데 합의한 이유는 우리가 찾아가 설득했다. 그래서 상장 해제를 논의를 했고, 그래서 사모펀드는 빠지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추가로 상장 과정에서 거부권을 쓸 수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거부권을 인해서 상장이 물 건너가면 한국조선해양 측에서도 상당한 고이자율을 물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, 아무래도 서로를 한국조선해양 자체 본인들을 위해서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오케이하고 받은 주식을 내준 사모펀드 측에서는 서로 윈윈 관점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특히나 최근에 사모펀드들 이 사모펀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자금 회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액션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쭉 하락을 했고, 또 아시다시피 조선 쪽이 수주 잔량이 꽤 많아서 긍정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고, 그런 하락의 주가에 잠재적으로 포함된 부분은 결국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도 분명 영향이 섞여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털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연결 재무제표상, 결국에 한국조선해양은 이 모회사가 되는 거죠. 현대사모중공업이 자회사가 되는 거고, 그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상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자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할 경우에 동일하게 중첩되는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 두 개가 상장되어 있는, 그래서 이중적으로 중복 상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고, 그에 따라서 한쪽은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, 특히 모회사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, 실제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안 좋은 부분이다. 계속 상장시켜서 기업들은 돈을 챙겨서 그걸 또 활용을 하는데, 주주들은 오히려 주주 가치가 훼손돼 버리는, 해외 같은 경우는
자회사만 상장돼 있던가 아니면 모회사만 상장돼 있던가 미국의 그 구글 같은 경우도 모회사는 알파벳만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지정학적 리스크 외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경우는 정말 이게 정말 그냥 상상 자체를 못하는다고 해요. 이게 뭔지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. 어떻게 이중으로 상장을 해서 뭐 시장에서 거래가 되냐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또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저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, 이런 걸 고려해서 중첩되는 것을 빼고서도 다시 계산해봤을 때 과연 저평가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증시는 다른 선진국 증시보다는 저평가되는 측면도 있고, 또 추가로 기본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는 MSCI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해봐야겠지만,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, 이제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 뭐 하락을 하고 올라왔는데, 여기서 이제부터 포인트는 올해 어떻게 갈 것이냐. 일단 올해의 시가를 장악하고 고가도 장악을 했습니다. 그래봤자 몇 거래 안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흐름이 일단 나왔어요. 그 다음에 60의 이동평에서는 한번 툭 찔러줬습니다. 아쉽게 완벽하게 장악을 못했는데, 최근에 역배열 상황 속에서 60의 이동평균선 내지 뭐 120일, 그 다음에 뭐 200및 240의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가가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, 대형주에서도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일단 이 종목이 60의 이동평균선 위로 완벽하게 올라와 준다면 한 차례 왔다 갔다 해주면서 120의 이동평균선 8만원에 대한 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또 추가로 올해 추가적으로 돌려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. 월봉으로 보면 크게 흐름이 나왔다가 빠지고 한 차례 좀 더 빠지면서 여기서 바닥을 잡는 흐름, 그리고 그 위치가 코로나 저점 직후에 새롭게 만들어진, 그러니까 3월 이후에 4월이죠. 이 구간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여지 분명히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볼 수 있는 대형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 실적 전망들 같은 경우 조선 쪽을 제외하고는 좀 부진하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주목을 해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한번 볼까요?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조선주의 경우 현대미포조선인데, 최근에 뭐 차트 흐름을 안 봤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, 요 흐름 속에서 한번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잡고서 다시 움직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, 또 삼성중공업도 볼까요? 삼성중공업도 가볍게 보면은 같이 오늘 한국조선해양과 같이 반등을 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, 대우조선해양 이제 사명 변경이 될 텐데 역시나 이런 흐름.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주 흐름이 좀 지저분하긴 해요. 지저분하긴 하지만 하여튼 올해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분야이긴 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또 무료 공개 추천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